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업무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후속 인사라든가 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아주 상당히 진솔한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울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방역 문제라든지 이건 그 현 정부가 각을 세우는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긴급 브리핑을 한 거예요. 예. 사실 서울시 출입 기자들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렇다 했는데 허리를 굽히고 사과를 한 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기자들도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전임 시장이 한 행위이고 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그런 그 선출직 또는 그 원래 있었던 늘공이라고 하죠.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를 한 거예요. 그 사과를 하면서 사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사과하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도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과를 보면 당사자를 놓고 뭐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이 실질적으로 연루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저께 오세훈 시장, 전임 시장이 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그런 느낌의 뭐 기자들 얘기나 혹은 피해자 얘기입니다만 그런 사과와 함께 그 사과의 진정성, 즉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무엇을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다라고 느꼈다라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직후에 서울시의 대응, 네네.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대응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죠. 또 당사자도 직접 만나서 진정어린 사과도 하고 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피해자도 정말 눈물이 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의사 표현을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도 지금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저도 사실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사원적 문제와 관련돼서 취해야 될 첫 번째 조치를 당연히 취한 것. 당연히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 있어서 언제나 이 정부가 좀 표현하는 피해자 우선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가해자 우선주의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오 시장이 보여준 어저께 사과는 그야말로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들, 즉, 이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자들에게 문책은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책을 최소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 이 점이 높이 그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공감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진정성 중에 하나가 실효성 있는 그런 조치를 하나를 취했고,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의 그런 그 장례식에 서울시 광장에 그런 분향소를 설치하고 대응을 했던 행정국장을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 어떻게 전보 조치했지만 사실은 행정국장이 가장 핵심 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책 인사를 단행한 거예요. 단호하게. 예. 김태곤 행정국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징적인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육충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던 그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임명직 공무원들이었어요. 즉 별정직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무책임하잖아요. 그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던 원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장례식 굉장히 문제 말도 많고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인이 됐다고 하지만 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굉장히 엄하던 시절인데 나중에 뭐 서울시는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 치려고 했는데 뭐 민주당이 민주당 쪽 관련 인사 압력을 넣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행위를 취했어야만 했다. 그 중에 장례식을 강행한 건 문제다. 라고, 지금 오 시장은 지금 인사로서 그것을 응징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성추행, 성희롱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조건 발생하면 아웃시키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라인 계통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폭력 특별 전담기구를 두겠다.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시장 휘하에 젠더 특보, 이런 것은 뭐 다 자기들끼리 또 한통속이 돼서 돌아가니까 그런 성폭력이라든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뭐 호소해봤자 안 통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 피해자도 주변에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요청했지만 다 모른 채 해버리고 잘라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로 딱 전담기구로 해서 독립적으로 시장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박원순 시장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건이 터진 이후에 사실 박원순 시장이 냈던 그런 그 서울시 내에서의 성 문제와 관련된 조치는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젠더 특보하고 뭐 별의별 게 다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만 했으면은 이런 사건이 안 터지는. 그렇죠. 자기가 연루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더 문제가 생긴 건데 오 시장 완전히 지금 그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행정국장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사실 장례식 문제만 뭐 갖고 인사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4월 달에 이 피해자가 또 다른 사건에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행정국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직위로서 그것을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느냐. 근데 당시도 사실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어요. 가해자에 대해서 사실 그 엄단하겠다 박 시장은 그랬는데 엄단은커녕 계속 그냥 흐지부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그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지금 그 행정국장 인사의 배경입니다. 문책을 철저히 한 거예요. 예. 성피해 이 사건 말고도 지금 오 시장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여해서도 적극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도 문제를 제기했고 어제 20일 날 국무회의 때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종부세 문제 아닙니까? 이걸 과표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거. 또 국세인데 이걸 지방세로 돌려달라는 거.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또 공시가, 재조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 시장이 주도해 갖고 야권 지방 광역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대구, 경북, 제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같이 의견을 모으고 공주체제를 이렇게 형성한 거. 거기다가 또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이것도 도입하자. 그런 게 상생 방역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신속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또 결단력 있는 그런 조치들을 주장을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어도 과거 같으면 대개 서울시장은 발언권은 있지만 듣고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까지 적극적으로 한 점 이런 것도 평가할 만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이래서 선거가 필요하구나. 선거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 정부가 잘하면 상을 주고 정부가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인데 다른 목소리의 그런 어떤 선출직 공무원을 내세움으로써 지금 국무회의가 바뀌었잖아요. 국무회의 언제나 일사불란 했나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제 기억에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기사가. 무슨 토론을 했다는 얘기 자체가 없지 그런데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언제나 자랑하는 게 우리 정부는 뭐 다양한 목소리에 토론도 열심히 하고 한다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진짜 토론한 것 같았어요. 송민순 그 외교부 장관하고 막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목소리가 나왔는데 현 정부 그런 목소리 하나도 수보회의 때 받아 적기 바쁘고요. 모두 발언만 나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반대도 하고 뭐 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누가 더 오를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런 걸 지켜볼 수 있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가 중요하고, 선거에서의 선택 하나가 상황을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톡톡히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광화문 광장 그 재구조화 작업이라고 하나요? 그 뭐 뜯어 고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랄까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의회하고는 지금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민주당의 대다수가 다 시의원들이 거의 99%가 민주당 측 시의원들이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오세훈 시장이 초지일관 자기 뜻을 관철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공동운영 서울시 공동운영을 약속을 했는데 그 첫 증거로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을 또 정무부시장으로 앉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속을 지키는 우리 흔히 말하면 공약하면 빌공짜 공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약속과 공약을 지키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계속 그걸 저 시의원들이 전부 민주당인데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또 예상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도 사실 재선 3선 해야 돼요. 서울시 의원들도. 이번에 선거 결과 딱 봤는데 갑작스럽게 서울시 전체가 빨간색이다. 그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한 당으로서 전부 다 반대를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한테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런 구에서 유권자들이 전부 다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 시장의 어떤 지금 드라이브는 상당히 유권자들한테 또는 서울 시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그런 신선한 바람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좀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교통방송 김어준 아닐까. 여러 가지 출연료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편향 그런 보도와 방송 이런 문제가 있고 감사원까지도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통방송에 대해서 75% 정도 이상의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가 또 그 수장인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새롭게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통방송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이랄까 그런 것들이 확립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아마 오 시장도 이 점을 제일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어준 씨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가 바뀐 게 아까 그 국무회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김어준의 성역화가 깨지고 있어요. 김어준이 신적인 존재잖아요. 이 한 진영에서는. 대깨문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김어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감히 누구도 솔직히 쉽게 못했어요. 그런데 교주예요, 교주.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김어준의 이권에 대해서 사실 나올 것이다. 그리고 김어준이 딴지일보를 했을 때 거기에 딴지일보에서 판매했던 그런 이 성 물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됐었는데 이제 하나씩 나올 텐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겁니다. 즉 지금 도대체 회계 관리가 어떻게 된 거야, 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교통방송에서 받는 돈이 개인한테 간 게 아니라 회사한테 갑니다. 그 회사 1인 회사예요. 김어준 1인 회사. 그래서 지금 신문사들이 전부 찾아서 어떤 회사야 갔더니 실체가 없어요. 해당한 관련 회사는 왜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찾아갔더니 라면 분식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언론사들은 이제 추적을 할 겁니다. 왜? 이제 성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딴지일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인 회사예요. 주식회사인데 보니까 이사도 전부 없고 자기 혼자 사내 이사예요. 자기 혼자 하는 그냥 혼자 떠드는 그런 언론이지 그게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딴지일보랑 지금 딴지일보 또는 지금 김어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몇백억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세금으로. 예. 그 사람한테. 그럼 이 세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개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를 차렸잖아, 이름 회사. 네. 그리고 네. 주식회사에 딴지일보라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아주 많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폭로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이 시장이 된 뒤 서울시 전체가 상당한 개혁의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김어준 문제에 있어서도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라든가 특정 정치인의 선전장이 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